텍사스에 살던 캔디는 삶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죠. 그러며 몇 명의 남성들을 만났지만 그녀가 원하는 남성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팸 몽고메리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성적인 모습이 영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능력이 있었고 앞으로 부자가 될 예정인 사람이었기에 팻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팻 역시 캔디를 좋아했고 캔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죠. 삶은 순탄했습니다. 팻은 돈을 많이 벌었고 부부는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꿈의 집까지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캔디의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의 꿈꾸던 집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의 본인도 성격이 활기차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삶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베티 고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베티는 앨런 고어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앨런은 통신 분야에서 나름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베티는 문법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 베티는 남편을 소심하고 따분한 남자로 느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도 겪고 있었는데 부부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극심해졌고 그로 인해 자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시절에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의사는 매번 약을 처방해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아이가 찾아왔고 이것은 베티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 앨런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의사들 역시 곧 베티가 좋아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다시 캔디로 돌아와 캔디는 지루한 결혼 생활에 활력만 주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불륜이었습니다. 그건 뭔가 짜릿한 스릴을 안겨줄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불륜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앨런과 베티 부부를 발견합니다. 전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친구, 베티의 남편, 앨런이 눈에 들어온 곳입니다. 두 집의 아이들은 서로 친구였고 그랬기에 캔디와 베티 역시 친구 사이였죠. 그렇게 그를 몇 주간 파악하던 캔디는 앨런에게 다가가 혹시 바람 피울 생각이냐고 물으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관계만 가끔 갖자라고 제의했죠. 앨런은 처음엔 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고 가끔씩 모텔 같은 곳에서 만나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캔디의 예상대로 이 관계는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녀에게 생기가 돌았으며 집안 생활도 즐거웠죠.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신의 불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녀가 앨런에게 시들해졌고 새로운 애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앨런에게 끝내자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상호 동의하에 헤어졌습니다. 둘은 헤어졌지만 가족의 친구 관계는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선 베티와 앨런이 교회에서 결혼 상담에 참석을 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앨런과 캔디가 만나는 것을 그만뒀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앨런과 베티 부부의 딸이 몽고메리 부부의 아이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은 방학, 성경학교의 주였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티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캔디는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하루 더 재우기 위해 베티의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베티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캔디는 베티가 아기를 돌보느라 아마 전화를 받지 못한 걸 거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1980년 6월 13일 금요일 캔디는 베티의 딸이 자신의 집에서 묵을 수 있는지 허락을 받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캔디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티의 남편 앨런과 바람을 핀 사실을 베티가 알아냈다는 사실을요. 캔디를 만난 베티는 추궁했고
캔디는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베티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편 앨런은 이때 출장을 간 상태였기에 출장지에 도착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베티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아이들과 베티를 확인해달라 부탁합니다. 앨런은 캔디에게도 연락했고 캔디는 그에게 자신들의 자녀들과 앨런의 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베티는 아침 10시경에 봤다고 모두 다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앨런에게 부탁을 받았던 이웃들 역시 별 이상 없어 보인다고 그에게 전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앨런의 이웃에 사는 리처드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기에 다른 곳을 확인하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는데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베티를 발견하는데 베티는 이미 숨져 혈흔에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집에는 강제적인 침입이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들은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 부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고 캔디 몽고메리 역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베티에게서 고무 샌다의 무늬가 발견됐는데 그 사실을 안 캔디가 이 고무 샌다를 가위로 잘라 처리했답니다. 남편 앨런을 신문했지만 그는 어떠한 감정도 보이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보였으며 알리바이 또한 있었죠. 경찰들은 앨런에게 바람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그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하다 나중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캔디 몽고메리와 바람을 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캔디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앨런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기에 다시 신문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등장한 캔디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죠. 그녀는 사건이 있던 날 일찍 베티를 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살아있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은 캔디가 범인이라는 여러 증거들을 소지한 상태였죠. 그랬기에 그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체포됩니다. 캔디의 남편 팻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캔디는 증언석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베티에게 이미 앨런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베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베티가 어디선가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끼였죠. 캔디는 빈틈을 노려 그것을 잡아챘고 그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티에게선 총 41개의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집으로 돌아와 옷을 세탁기에 넣고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재판에서 캔디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방어에 대해 증언을 했고 그녀를 감정한 정신분석 박사는 그녀에게 최면을 사용하여 캔디의 분노를 촉발시킨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자기 방어라면 어째서 무기를 뺏은 후 도망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에 캔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배심원들 역시 캔디의 변명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하는데 그들은 캔디의 무죄를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렇게 풀려나게 됐습니다. 무죄로 말이죠. 캔디와 팻은 이후에 집을 팔고 조지아로 이사해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녀는 이름을 결혼 전 성으로 바꾸고 딸과 함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은 아내의 재판기간 동안 재혼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캔디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상처들을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베티에게 느낀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방위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던 베티. 그녀가 부디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끔찍한 사건, 범인은 있지만 체포되지 않고 무죄로 풀려난 캔디 몽고메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